지금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숨 쉬고 계시는 그 집, 가장 안전해야 할 그 공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생명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앗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밟고 서 있는 방바닥, 튼튼하다고 믿었던 벽면의 미세한 틈새를 타고 소리 없이 침투하여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몸속 깊숙한 곳, 난소를 공격해 암을 유발하는 일군 발암물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안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도 단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난소암 위험이 30% 이상 높아진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건강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어쩌면 생존과 직결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 부디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암이라고 하면 유전적인 요인이나 잘못된 식습관, 흡연, 음주 등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동시에 가장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룰 라돈이라는 기체입니다. 이 라돈이라는 존재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거나 침대, 매트리스 등에서 검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라돈이 우리 집 바닥에서, 벽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와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오염시키고 결과적으로 폐암뿐만 아니라 폐경 후 여성의 난소암 발병률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신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발표된 매우 충격적이고도 방대한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인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의대와 하버드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이들은 무려 12만여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의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아주 오랜 기간 추적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기간만 해도 평균 17.7년,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수많은 여성의 삶과 건강 상태를 면밀히 들여다본 것입니다. 12만 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과 18년이라는 긴 시간의 기록은 이 연구 결과가 단순한 우연이나 통계적 오류가 아님을 아주 강력하게 웅변합니다. 이 긴 연구 기간 동안 안타깝게도 추적 관찰 대상이었던 여성 중 1645명이 난소암 진단을 받았고 1048명은 난소암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비극적인 결과의 원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아주 뚜렷하고도 무서운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거주하는 집안의 라돈 농도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라돈 농도가 높은 집에 거주하는 여성은 라돈 농도가 낮은 집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난소암 발생 위험이 무려 3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도 13%도 아닌 30%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는 라돈 노출이 폐경 후 여성의 난소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확실한 경고등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라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돈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아주 흔한 물질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흙과 바위 속에 들어있는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방사성 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이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적으로 붕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라돈이라는 기체입니다. 문제는 이 라돈 역시 방사성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돈은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으며 맛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절대 그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는 그야말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이 투명하고 무취한 기체는 흙 속에서 발생하여 지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건물의 바닥이나 지하층의 틈새를 통해 집 안으로 침투합니다.
콘크리트는 겉보기엔 아주 단단해 보이지만 미세한 구멍이 많고 시간이 지나면 건물의 무게나 집안의 움직임에 의해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라돈은 바로 이 작은 금, 배관이 지나가는 틈새, 벽돌 사이의 이음새 등을 놓치지 않고 집 안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이렇게 실내로 들어온 라돈은 공기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밖으로 쉽게 나가지 못하고 집안 하층부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특히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겨울철이나 지하 생활 공간, 그리고 아파트의 저층 세대 등은 라돈 농도가 위험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집 안에서 숨을 쉴 때마다 이 라돈 기체는 우리의 폐에 깊숙한 곳으로 들어옵니다. 라돈 자체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들이마셔도 대부분 다시 숨으로 내뱉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라돈이 아닙니다. 라돈이 폐 속에서 붕괴하면서 생성되는 라돈 자손이라고 불리는 미세한 고체 입자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 입자들은 아주 미세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나 다른 미세 입자에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입자들이 폐포에 들러붙게 되고 여기서 계속해서 강력한 방사선인 알파선을 방출합니다. 이 알파선은 세포의 DNA를 직접 공격하여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결국 암세포로 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라돈이 폐암을 유발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며 국제암연구소 IARC가 라돈을 일군 발암물질, 즉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로 분류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는 라돈이 폐뿐만 아니라 난소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폐로 들어온 라돈과 그 붕괴 생성물들이 어떻게 먼 난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연구진은 몇 가지 매우 합리적인 추론을 내놓았습니다. 첫째는 혈액을 통한 이동입니다. 폐로 흡입된 라돈 기체 중 일부는 혈액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혈액에 녹은 라돈은 온몸을 타고 돌다가 난소에 도달할 수 있고 난소를 구성하는 세포들에 직접적인 방사선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라돈의 붕괴 생성물인 고체 입자들이 폐에서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류를 타고 난소와 난포액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합니다. 난포액은 난자를 감싸고 보호하는 액체인데 여기에 방사성 입자가 도달하여 난자나 주변 세포의 DNA의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면 난소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호르몬에 대한 영향입니다. 라돈에 장기간 노출되면 체내의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은 난소암 발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라돈이 여성 호르몬 수치나 작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간접적으로 난소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폐경 이후의 여성은 이미 호르몬 변화를 크게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적인 호르몬 교란 요인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 대상이 폐경 후 여성이었다는 점도 이러한 호르몬 관련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라돈 위험은 땅과 가까운 단독주택이나 지하방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물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저층 세대가 라돈 농도가 높을 확률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땅에서 직접 올라오는 라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층 아파트라고 해서 결코 라돈 지대로부터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한 콘크리트, 석고보드, 모래, 자갈 등의 건축자재 자체가 라돈을 뿜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자재는 모두 흙과 돌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비록 양은 적더라도 우라늄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라돈이 발생하여 고층 세대의 실내 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내부의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통로 등을 통해 하층부의 라돈이 상층부로 이동하는 굴뚝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곳이 몇 층이든 어떤 형태의 주택이든 관계없이 우리 집의 라돈 농도는 직접 측정해보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안의 라돈 위험을 줄이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 특히 어머니, 아내, 할머니의 난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첫걸음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측정입니다. 우리 집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라돈 측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라돈 측정기를 저렴하게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나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에게 라돈 측정기를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측정을 할 때는 정확한 결과를 위해 며칠 동안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등 제품별 사용법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기가 어려운 시기에 측정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위험 수치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실내 라돈 권고 기준은 148 베크렐 BQM 이하입니다. 베크렐은 방사능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쉽게 말해 이 수치가 높을수록 공기 중에 라돈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측정 결과가 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즉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방사선 노출에는 안전한 한계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출량이 적으면 위험도 줄어들 뿐 위험이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준치 이하더라도 가능한 한 농도를 더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실내 라돈 권고 기준을 이보다 훨씬 엄격한 100 베크렐 이하로 낮출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라돈 농도를 줄이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환기입니다. 라돈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창문을 열어 맞바람이 치게 환기를 시키면 실내에 쌓여있던 라돈이 실외 공기와 섞여 밖으로 씻겨나갑니다. 하루에 최소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라돈 발생량이 많은 지하층이나 바닥과 가까운 1층 세대는 더욱 자주 철저히 환기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라도 하루 한두 번은 짧게라도 환기를 하는 것이 라돈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는 걸러주지만 가스 형태인 라돈은 제거하지 못하므로 공기청정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직접적인 환기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라돈의 침투 경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집안 바닥이나 기초 콘크리트에 생긴 미세한 균열이나 틈새를 찾아 라돈 차단, 전용 실란트나 보수제로 꼼꼼하게 막아야 합니다. 특히 배관이나 전선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의 틈새를 잘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노후화될수록 균열이 늘어나므로 주기적으로 집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지하층이나 바닥면 전체에 라돈 차단 코팅제를 바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다면 설계 단계부터 라돈 차단 공법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만약 환기나 틈새 차단만으로 라돈 농도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거나 초기 측정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면 전문적인 라돈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토양 흡입법입니다. 건물 바닥 아래에 토양 속에 파이프를 박고 팬을 이용해 토양 속의 라돈을 직접 빨아들여 건물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라돈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차단하기 때문에 저감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설치 비용이 다소 들긴 하지만 가족의 평생 건강을 생각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이 외에도 실내 공기를 강제로 배출하고 외부 공기를 유입시키는 전열 교환기 형태의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안의 공기 질에는 너무나 무심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침묵의 살인자를 우리 집에 방치해두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신체의 변화로 인해 질병에 더욱 취약해진 여성분들에게 라돈은 난소암이라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정보가 단순히 하나의 뉴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 안 라돈 농도를 확인해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거대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행복천사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유익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중요한 정보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